안녕하세요. 센진학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 방법 강의를 맡게 된 면목고고사 이재영입니다. 어느덧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이제 수능 성적표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은 12월 9일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나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정시 지원 전략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역시 정시 지원 전략을 제자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때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교육청 프로그램인 센진학 프로그램의 특징과 센진학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시 상담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센진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정시 상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학별 한산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12월 9일에 수능 성적표가 배부가 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표시되게 되는데요. 등급의 경우는 대부분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에서 사용이 되고요. 정시에서는 대부분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 또는 100분위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점수가 높으면 언제나 합격이 항상 유리할까라는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표준 점수 또는 100분위의 점수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는 당연히 잘한 학생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작년의 사례입니다. 작년에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과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에 지원한 두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균관대에 지원한 지원자 A, B 그리고 중앙대에 지원한 지원자 C, D의 경우 A와 C 학생이 B와 D 학생에 비해서 표준 점수의 합 점수가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B와 D 학생이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산점의 차이 때문입니다. B와 D 학생이 표준 점수 합에서는 점수가 낮지만은 대학의 한산점에서는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한산점은 무엇일까요? 자, 다음에 하면은 바로 작년에 성균관대와 중앙대에서 대학에서 제공한 한산점의 한산 방식입니다. 대학에서는 수능 성적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뽑고 싶은 학생의 어떤 성향을 반영하여 이 반영 영역별로 가중치를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점수 혹은 100분위 그리고 영어 등급별 점수를 차이를 두면서 대학별로 한산 점수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균관대와 중앙대의 경우 수학에서의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B와 D 학생들이 수학에서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한산점에서 역전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정시에 있어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합격 공식은 대학의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 중에 표준 점수 혹은 100분위가 아닌 대학 한산점의 석차가 최초 모집 인원, 수시 2월 인원, 그리고 충원 합격 인원을 포함한 모집 인원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이 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의 한산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센진학 역시 표준 점수 100분위가 아닌 대학 한산 참고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한산식을 모두 다 계산을 하여 그 대학에 맞는 한산 참고점을 제공을 합니다. 자, 하지만 한산 참고점을 아무런 근거 없이 제공을 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센진학에서 한산 참고점을 제공을 할 때는 표본 데이터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능의 표본 데이터 같은 경우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질적인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저희가 실제로 수능 표본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저희는 12만 건의 수능 성적 실채점 자료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이 43만 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4분의 1 이상의 정보가 모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능의 응시 비율 역시 과목의 조합 역시 실제 수능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실제 수능 응시생의 4분의 1 이상의 실채점 자료와 실제 비율과 유사한 과목의 분포 비율을 통해서 표본 데이터의 질적 우수성을 담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 여론조사에서 여론 전문기관 조사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할 경우 1000명 내외를 가지고서 조사를 합니다. 실제 총 유권자 수는 4천만 명이 넘는 경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센진학에서 표본 데이터의 질적 우수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그 표본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난 한산 참고점의 정확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수집된 표본을 통해서 이번에는 센진학에서 대학 한산 참고점을 배치하는 작업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게 된다라면 센진학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치 작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료들은 센진학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제공이 되니 반드시 확인을 통해 학생들의 어떤 정시 진학 지도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10만 건 이상의 수능 실채점 자료를 통해서 점수별 누적 추정 인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 점수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요. 그러면 전체 수능 인원에서의 추정 인원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계열별, 즉 국어, 미적 또는 기하, 가탐을 선택한 학생들과 인문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선택 과목의 학생들을 구분을 하여서 그 인원의 분포까지도 확인해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차 지원을 고려하여 통합 누적 분포표도 제작하여 교차 지원까지도 반영한 어떤 배치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표본을 통한 점수별 누적 추정 인원을 그래프로 나타낼 경우에 우리는 이 그래프 구간에서 특정 점수 구간의 특이점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점수 구간에서 오히려 인원수가 많이 떨어지거나 혹은 오히려 더 많이 높아진 점수 구간들을 봤을 때 이 점수 구간에 속한 학생들의 지원을 할 때는 상향 지원 혹은 조금은 보수 지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군별 대학 혹은 학과별 모집 인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학생들의 선호도의 순서에 따라 대학의 군별 학과별 모집 인원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집 인원과 점수별 누적비 인원을 포함을 하여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학과와 대학을 이제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표준 점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대학에서 실제로 반영하는 점수는 아닙니다. 대학은 대학 한산점을 반영한다라고 했죠. 다만 이 표준 점수 기준으로 이 센진학 프로그램에서 검색력 참고점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검색력 참고점을 통해 대학의 학과 혹은 대학의 어떤 배치점들을 잡게 된다라면은 이 표준 점수 기준의 대학 환산식을 모두 계산을 하게 됩니다. 대학별 환산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환산식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이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대학의 환산 점수들을 다 저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온 대학 환산 참고점을 실제 센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 최초합이 발표되고 나면 수능 점수별로 최초합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수합을 하여 이 점수별로 학생들의 인원을 조정을 하고 그래서 이 점수를 또다시 반영을 하여 한산 참고점 부분들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로 센진학에서 제공하는 한산 기준점은 실제 대교육 발표 70% 컷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적중률을 보여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역시 전년도의 기준과 그리고 교차 지원까지 반영을 하여 조금 더 높고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한산 참고점을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센진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정시 상담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진학의 활용 순서는 수시 때 사용했던 사용 순서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수시 때 사용했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여기에서 전부 다 설명하진 않고요. 정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두 메뉴인 정시 지원 가능 대학 검색과 정시 지원 결과 분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정시 지원 가는 대학 검색을 메뉴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수능 성적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학생의 수능 성적 중에 표준 점수 또는 100분위의 과목별 조합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석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석차라는 것은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실제점 표본을 모았다라고 했죠. 그 표본 내에서 이 학생의 점수 기준으로는 석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표본 내의 학생의 석차 변동을 통해서 이 학생의 표준 점수가 더 유리한 학생인지 100분위가 유리한 학생인지 혹은 어떤 과목의 조합일 때 더 유리한 학생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과 모집 단위를 검색할 수 있고요. 그 검색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 범위를 지정할 때는 이 검색 범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참고점 기준의 검색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준 점수 기준으로 참고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이런 검색력 참고점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지만 이 참고점은 표준 점수 기준의 참고점일 뿐이고요. 대학의 점수는 한산 참고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 기준의 참고점을 확인한 다음에는 대학의 한산 참고점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상세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한산 참고점과 본인 한산점들이 쭉 제시되게 됩니다. 검색 결과는 100회까지 제시되게 되고요. 여기 관심대학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시면 나중에 정시 지원 결과 처리할 때 이 대학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빨간 박스에 있는 이 모습들입니다. 합격 예상의 신호등과 한산 참고점, 본인 한산점, 그리고 한산 100분위가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산 참고점과 신호등의 의미입니다. 우선 한산 참고점이란 해당 대학 모집 단위에서 합격이 예상되는 점수입니다. 합격생의 70에서 75% 되는 점수로 저희가 예상을 하여 잡았습니다. 본인 한산점은 말 그대로 해당 대학 모집 단위 한산식으로 계산한 본인의 점수가 되고요. 한산 100분위의 경우 해당 대학 모집 단위 한산점으로 산출한 저희 표본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대학별 한산 참고점과 본인의 한산점을 비교해서 저희가 합격 가능성을 신호등으로 제시를 하고요. 이 신호등은 크게 4가지로 제시되게 됩니다. 푸른색의 안정, 녹색의 적정, 노란색의 소실, 붉은색의 상향으로 제시하게 되고요. 이 각 신호등의 의미는 합격생의 45에서 50%선, 그리고 합격생의 70에서 75%선, 합격생의 95%에서 100%선 기준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학생의 점수와 대학의 한산 참고점을 통해서 저희가 합격 예상의 신호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난다면 기존의 다른 어떤 자료와 크게 차이점은 없을 것입니다. 센 진학의 강점은 바로 이 대학, 구체적인 대학들을 더블 클릭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대학의 한산 참고점과 관련된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지원 가능 대학 상세 분석 화면입니다. 2월 인원이 발생하였을 때 최종 인원에는 2월 인원도 함께 반영하여 표시가 되고요.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참고점 기준에 한산 참고점이 나타나 있는 빨간 박스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참고점 기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의 한산 참고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참고점의 석차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한다면 학생의 정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산 참고점 화면입니다. 한산 참고점 화면을 보았을 때 표본 내에 해당하는 한산점을 일단 제시하게 됩니다. 이 한산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안에 25% 그리고 50%, 75%의 한산 참고점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평균에 해당하는 한산 참고점도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 안에서 그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한산 참고점의 위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해당하는 학생의 한산점이 이 한산 참고점에 어느 정도 위치에 해당하냐,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원 전략을 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본인의 한산점이 표본 내에서의 석차가 몇 등이고 저희가 제시한 한산 참고점이 표본 내에서 석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를 통해 나의 한산점과 한산 참고점의 격차를 알 수도 있고요. 또한 자신의 점수 안에서 내 점수 구간, 동일한 점수 학생들 사이에서의 내 한산 참고점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본인 한산점은 662.766으로 표준 점수는 393점의 학생입니다. 393점의 학생 사이에서는 50%까지는 이 학생의 한산점이 훨씬 더 높은 학생이죠. 하지만 이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표준 점수는 395점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395점에 해당하는 한산점 경우 25%에서 75% 모든 구간에서 학생의 본인의 한산점보다 훨씬 더 높은 학생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이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합격 예상에 노란색 신호등을 저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 부분을 잘 알고 있다라면은, 잘 보신다면은, 그리고 분석을 한다라면은 조금 더 학생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대학 혹은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95점의 표준 점수를 받은 학생이지만 한산 참고점 같은 경우 397점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한산 참고점의 분포까지도 보시고 학생의 지원 전략을 살펴보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70% 컷과 작년에 70% 100분위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합격 학생들의 환산 참고점은 어떻게 되고 그 100분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만, 다만 작년에 결과를 보실 때는요, 이 변경된 전형 요소는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변경된 요소가 있다라면은 작년에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지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지원 가능 대학 검색을 결과를 본 다음에는 전년도 정시 지원 결과도 함께 살펴보셔야지 조금 더 완성도 높고 정확도 높은 지원 전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진학에서 전년도 정시 지원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명과 모집 단위를 검색할 수 있고요. 원하는 대학 혹은 모집 단위를 검색하게 될 경우 지원한 학생들의 원점수, 즉 표준 점수의 합과, 대학의 한산점, 그리고 합불 결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학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될 경우 상세 분석 화면을 살펴볼 수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상세 분석 화면을 보게 되면 이 학생의 가나다군 세 군데 지원은 어떻게 했었고 거기에서의 합불은 어떻게 되며, 그리고 해당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타대학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원 대비 지원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은 대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가나다군의 흐름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가나다군 세 군의 지원의 흐름을 아시게 된다면은 학생들의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전년도 정시 결과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에 올해 전형 요소 중에 변경된 요소가 있다면, 특정 과목의 반영 비율이 달라졌거나 혹은 특정 과목의 조합이 달라진 부분들, 혹은 변환 표준 점수의 반영 방식이 달라졌던 이러한 부분들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전년도 합불 자료만을 가지고서 합격 예측을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전년도 정시 지원 결과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대와 고른기회 그리고 체육기회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센진학에서는 전문대 정시 상담에 관련된 자료 역시 제공하게 됩니다. 전문대 진학 메뉴에서 정시 상담 자료를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엑셀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시 상담 자료를 클릭했을 때 정시 상담 자료가 엑셀 파일로 표시가 되고요. 이 표시 자료에는 각 전문대학의 전형 방법, 그리고 전년도 합격 성적, 그리고 그 전문대학의 본인의 어떤 획득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를 비교를 통해서 전문대의 어떤 지원 전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른기회 전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시 고른기회 검색을 확인해 보시면은 대학별로 고른기회 전형이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떤 모집 단위에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 그리고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계열 상담 역시 센진학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계열 상담의 경우 내신 등급을 일단 우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내신을 예상을 하여서 본인의 한산점을 저희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총 5가지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우선 한산 참고점을 제공합니다. 즉 체육계열을 응시했을 때 합격 가능 점수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그 대학에 관련된 본인의 수능의 한산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신을 반영하는 체육계열의 경우 대학별 내신 점수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기의 어떤 만점 점수, 필요 점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서 본인의 필기 필요 점수와 실기 만점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실기 필요 점수란 환산 참고점에서 나의 환산점을 빼고 여기에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라면 내신까지 뺐을 때 이 실기 필요 점수가 실기 만점보다 높게 된다면 사실은 지원이 불가능하겠죠. 실기를 만점 받더라도 실기 필요 점수에 충족을 못하게 되니. 하지만 만약에 실기 필요 점수가 실기 만점보다 낮다라면 충분히 지원을 가능하고 실기를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실기가 포함된 체육 계열을 상담하실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명한 내용 외에 센진학 프로그램과 관련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센진학 프로그램의 사용 설명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센진학 프로그램의 사용 설명서는요, 센진학 메인 화면에 프로그램 사용 설명서 부분에 업데이트되어 탑재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사용 설명서를 다운받으셔서 사용 설명서 내용을 보신다면 조금 더 상세한 사용 설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센진학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센진학에서 이렇게 높은 표본의 자료를 통해서 정확도와 그리고 효율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수능 성적이 많이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반드시 저희에게 모아주신다라면은 올해 정시 역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질적이면서도 우수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센진학 메뉴에서 수능 성적 통계 자료에서 수능 성적 일괄 등록 및 전송 메뉴에서 수능 성적 통계 자료 처리를 꼭 해주셔야지 저희에게 수능 성적이 수합이 되고 저희는 이 수합된 성적을 통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더 정확도 높은 한산 참고점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수능 성적 통계 처리는 수능 성적표가 제공되는 12월 9일 6시, 즉 18시까지 통계 처리가 가능하니 이 시간을 잊지 마시고 꼭 수능 성적 통계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여진 수능 성적을 통해 정확도와 완성도 높은 한산 참고점 배치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상세 자료 및 기능 업데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니 잊지 마시고 꼭 통계 처리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센진학을 활용한 상담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 정시 상담을 처음 했을 때 막연했었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센진학 프로그램과 함께였다면 정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희망과 그리고 가능성을 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역시 우리 센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시 상담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상담을 통해 학생들과 웃으면서 정시 지원 결과를 기다릴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